유사가 뭡니까? 숭남은 또 뭐예요? 사기는 뭐 사기쳤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쓴 이유가 전부 다 일본 서기를 가지고 썼는데, 일본 서기라고 쓰기가 뭐하니까 전부 다 앞부분을 다 빼고 유사, 사기, 숭남, 그 다음에 능비 이런 식으로 써서 이제 국민들을 호도를 한 거죠.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제 가야본성이라는 이름으로 가야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서 보면은 이게 과연 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되는 박물관인지 하는 그런 이제 의심이 들 정도 내용들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는 한마디로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가 기획했다면 딱 맞는 이야기예요. 그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그 가야본성의 설명문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외와의 교류를 주도하던 가락국은 366년 외가 백제와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맺자. 그럼 366년에 외가 정식으로 백제와 외교 관계를 맺었다. 설명문에 이렇게 써놨어요. 어느 책에 그렇게 어느 사료에 366년에 외가 백제와 정식으로 국교를 맺었다고 나와 있느냐, 이 이야기인 거죠. 그 남창희 교수님하고 이창구 박사님이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한마디로 가야전시인데 큰 틀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야를 임나라고 보는 그 일본 구구파, 그 일본의 가야를 임나라고 최초로 주장한 세력은 메이지 시대 때 일본군 참모본부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남의 나라 육군 참모본부가 왜 남의 나라 고대사를 연구해가지고 임나는 가야다 이렇게 주장하느냐 하는 이야기죠. 가야가 임나다라고 하는 학자를 조선총독부에서 그대로 따랐고, 현재는 남한 강단사 학자들이 그대로 따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게 이제 임나 가야설의 요체고, 임나는 가야가 아니다. 1963년에 북한에 이제 김석형이란 분이, 이분은 마다 대구 출신으로 이제 월북한 분인데, 이분이 임나는 가야가 아니라 가야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소국이다라고 하는, 소국 분국이다라고 하는 분국서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임나 가야사에 대해서는 학설이 뭐 난무하지만 핵심은 둘이에요. 메이지 시대 때 일본 육군 참모본부를 추종하는 학설과, 그 다음에 1963년에 그 북한의 김석형 그 박사가 주장한 임나는 가야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소국이다라는 분국설, 두 개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위치는 이제 그 조금씩 다른, 분국설 내에서 위치는 많이 좀 다른데요. 남한의 소위 강단사학계는 다 임나가 가야라는 것이고, 남한의 민족사학계는 대마도설과 큐수설 뭐 이런 쪽이 좀 많은데, 북한 학계는 오카야마로 이제 많이 주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마도설이 일본서기에 나와 있는 뭐 신공조 사료를 보면은 큐수설이 딱 맞는 측면이 있는데, 대마도 같이 작은 지역에서 발생한 일을 그렇게 장황하게 써놨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써놓은 거 보면 수로왕 42년에 수로왕 가야건국하고 유사, 이진아시왕 가라국건국 숭남 이렇게 써놨어요. 또 사기. 그럼 보통 이게 학자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 상대하는 거면 42년에 수로왕이 건국했다고 유사. 그 유사가 뭡니까? 그 유사란 뜻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아, 내가 오늘 유사하지 하면은 내가 오늘 밥값 낸다는 뜻이에요. 저기 밥값 낸다는 이야기. 숭남은 또 뭐예요? 사기는 뭐 사기쳤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쓴 이유가 전부 다 후반부로 가면은 다 일본 서기를 가지고 썼는데, 일본 서기라고 쓰기가 뭐하니까 전부 다 앞부분을 다 빼고 유사, 사기, 숭남, 그 다음에 관교토대왕 능비는 능비 이런 식으로 써서 이제 국민들을 호도를 한 거죠. 그야말로 아비를 아비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의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인데요. 42년에 수로왕이 가야건국하고 유사라고 써놨는데, 근거를 써놓으려면 가장 먼저 나오는 사료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로왕이 42년에 가야건국했다는 거는 삼국유사보다
150년 전에 나온 삼국사기에 이미 나와요. 그런데 왜 삼국사기를 안 쓰고 삼국유사 썼냐? 일반적으로 삼국사기는 역사서로 보고 삼국유사는 마치 신화처럼 이렇게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삼국유사 쓴 거예요. 그 다음에 42년에 이진화 시황이 가라국 건국했다. 이야기는 승남이라고 써놨죠. 승남은 뭐냐면 동국여지 승남인데 조선시대 편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조금 아는 사람들도 이진화 시황이 가라국이 아니고 이제 대가야인데 이진화 시황이 대가야로 건국했다 하는 얘기가 동국여지 승남, 조선시대 책에 처음 나오는 걸 인식하게 되어 있죠. 삼국사기 지리지에 나와요, 이미. 그런 삼국사기에 나오는 얘기를 삼국사기에도 나오고 고려사에도 나오고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 얘기를 하나도 안 쓰고 조선조 성종, 동국여지 승남보다는 요즘은 다 신종 동국여지 승남, 중종 이래에 편찬된 조선 중기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다라고 해서 못 믿을 이야기로 사기를 분석할 때는 사마천의 속에 들어가 봐야 되고 삼국사기를 분석하려면 김부식의 속에 들어가 봐야 돼요. 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 보면 이거 다 알고 쓴 거예요. 삼국사기에 분명히 42년에 이진화 시황이 건국했다라고 나오는데 삼국사기를 안 쓰기 위해서 믿지 못할 이야기, 조선시대 때 나온 믿지 못할 이야기다라고 하기 위해서 승남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 서기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본 서기라고 쓰기 뭐하니까 앞에 다른 책들도 전부 다 뒷부분만 해서 쓴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설명을 보면 가야외 설명 보면 제일 마지막에 뭐 남해안 일대 연안항로의 요충지를 따라서 외와 관련되는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고 있고 일본에서는 가라국의 귀걸이가 여러 곳에서 출토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은 한반도 남부에는 일본의 외에 유적 유물이 가득하고 일본에서는 귀걸이 몇 개 나온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아까 남창 교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일본 열도 내에는 대마도, 큐슈, 그 다음에 뭐 오사카 나라 할 거 없이 가야, 백제, 고구려, 신라의 유물이 엄청 가득하게 나옵니다. 그 비율로 따지면 저쪽이 일본 열도에서 나오는 게 1000배, 10,000배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남해안 일대 연안항로에서는 외인들의 유적과 유물이 가득하고 일본에서는 가라국의 귀걸이가 출토되고 있다. 일본에서 자기네가 철왕가의 발상지라고 말하는 것이 큐슈 남부 미야자키 현의 사이토바루 고분군이에요. 그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는 가야 철모입니다. 이게 고령 지산동에서 나온 철모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국인의 마음이면은 자기네 일본 왕가의 발상지라고 하는 미야자키현 사이토바루 고분군에서 나온 철모가 가야 고령 지산동에서 나온 철모하고 똑같다. 이렇게 써놔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일본에서는 가라국의 귀걸이가 여러 곳 출토되고 있다. 왜가 여기를 지배한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써놓은 거죠. 366년에 외가 백제와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맺었다 아까 써놨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 서기에 보면은 근초고왕이 야마도 외에 사신이 보낸 종한테 이런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귀국에 이 공물을 바치고 싶은데 가는 길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신 이것 좀 바쳐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바친 것이 백제와 외가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는 거예요. 참 보고도 믿기가 힘든 이야기죠. 근데 이게 전부 다 보시면 일본 서기 신공 46년, 그러니까 일본 서기는 일단 120년을 올려서 해석해서 366년이란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가 난 120년 올리기 싫어. 그럼 그만이에요. 이건 120년 끌어올려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일본에서 아주 유행하는 그림이죠. 신공왕후가 이 고구려 백제 신라왕이 다 와서 항복했다 절했다 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신공왕후 쪽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이게 사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69년에 이 연표에 보면은 가야 7국이 백제 외연합의 공격을 받음 서기 이렇게 써놨죠. 이게 바로 369년에 가야를 야마도회가 가야를 점령하고 임날본부를 설치했다. 이게 이제 메이지 시대 이래로 일본인들이 그 정한론의 핵심 근거를 삼은 게 바로 369년이에요. 물론 이것도 249년째인데
지네 멋대로 120년 끌어올려가지고 369년째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걸 보면은 369년에 신공항우가 군사를 보내가지고 여기는 원문 그대로 쓴 겁니다. 신라를 공격해 깨뜨리고 이로 인해 비자발, 남가라, 녹국, 알라, 다라, 탁준, 가라 7국을 평정했다. 여러분 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신라를 공격해 깨뜨렸는데 망한 거는 가야란 얘기예요. 원문이. 요건 제가 원문, 여기부터는 원문 그대로 써는 거예요. 신라를 공격했으면 신라가 깨져야지. 신라 공격했는데 왜 옆에 가야가 깨지냐고요. 이 말 같지도 않은 이게 임날본부설의 핵심 구절인데요. 그 다음에는 야마도 외가 군사를 서쪽으로 들려서 고해진에 이르러 남쪽을 한 개인 친미다래를 도륙해서 백제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백제왕 초고와 왕자 귀수가 야마토 왕의 장수와 사신에게 지금 이래 천추만세 동안 영원히 서쪽 울타리로 칭하면서 춘추로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야마토 외에 했다는 것이 일본 서기 369년도에요. 백제 군초고왕이 자기 아들 군구수왕을 데리고 야마도의 사신에게 절하면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야마도의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 구절이 369년도고 일본의 구급파들이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죠. 이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끌어들여가지고 369년 백제외연합의 공격을 받은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게 일본부설의 핵심인데요. 그럼 우리가 무조건 못 믿다가 아니라 삼국사기는 그럼 뭐라고 말하고 있나라고 한번 보자는 거죠. 삼국사기 369년 같은 해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나. 근초고왕 24년에 고구려왕 사유가 고구관왕이 보병과 기병 2만 명을 거느리고 치양에 와서 주둔하면서 민호를 약탈했다. 왕이 태자에게 군사를 주어 지름길로 치양에 이르러 습격하여 쳐부수고 5천여 명의 목을 베고 전리품을 장병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겨울 11월에 한서 남쪽에서 왕이 친히 군사를 사열했는데 기는 모두 황석을 썼다. 369년도에 일본 서기는 근초고왕이 야마토에서 온 사신에게 영원히 충성 바치겠습니다. 조공 바치겠습니다. 했다라고 써놨는데 삼국사기는 고구려 2만 군사를 쳐부수고 5천 명을 목베고 황제를 뜻하는 황색 깃발을 사용하면서 군사를 사열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국립중앙박물관에 일본 서기가 진짜라고 지금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2년 후인 371년도에는 일본 서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마도에서 사신이 오니까 백제 군초고왕하고 군구수왕이 이 말을 땅에 대고 영원한 충성을 맹세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371년도에. 그런데 같은 해의 삼국사기는 근초고왕이 태자와 정예군 3만을 거느리고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구려 고구권왕을 전사시켰다. 371년에 삼국사기는 근초고왕이 고구려 고구권왕을 전사시켜서 고구려 국력이 최고로 떴을 때인데 일본 서기는 야마도에서 온 사신에게 이 말을 땅에 대고 절했다고 나와요. 그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이죠. 뭐가 거짓말이냐. 이 이야기는 고구권왕 전사시킨 이야기는 위서에도 나와요. 중국의 위서에도 나오고 북서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가 진짜고 일본 서기가 가짜죠. 그런데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은 이 일본 서기가 진짜라고 지금 온통 다 연표하고 설명을 두 배로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512년에 가라국, 임나사연, 백제의 상실, 서기. 또 요거 보세요. 가라국, 임나부흥회의 주도. 가라국, 임나사연, 백제의 상실. 이게 뭐냐면 일본 서기 개체조에 보면은 백제에서 사신을 보내 공조라고 쓴 건 뭐냐면 공납과 조는 세금을 바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금까지 갖다 바쳤다는 겁니다. 단순히 공물만 바치는 게 아니라 야마도에 세금을 바치면서 따로 표,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글이 표인데요. 이걸 올려서 임나사연을 하사해달라고 야마도 외왕에게 빌으니까 야마도에서 그래 하고 하사해 줬다. 그 이야기를 갖다가 이 연표로 써놓은 거예요. 가라국, 임나사연, 백제의 상실. 그런데
그 지금 아까 북한 학계는 오카야마시로 본다라고 했잖아요. 이 오카야마시가 이 임나는 위로 바다로 막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 때문인데 일본 서기에 대마도 가기로 해서 위로 바다로 막혀 있으니까 그 구절을 많이 땄는데 지금은 오카야마가 내륙이지만 이 과거에는 이게 일본에서 오카야마 이과대학에서 만든 지도인데 옛날에는 이 바다가 여기까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오카야마설이 더 힘을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겨레 신문이 느닷없이 노영석 기자라는 사람의 가야 영역 임나일본부하고 한일 학자들의 고대사 배틀이 뭡니까? 전투죠? 한일 학자들이 고대사 임나설을 가지고 막 엄청 싸운 것처럼 써놨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2020년 2월 16일 날 이걸 다시 올렸더라고요. 그럼 자기 확신이란 이야기인데 여기 뭐라고 썼냐면 이동희 인재대 교수는 공격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영호남에 걸친 가야의 서쪽 경계를 논할 때 임나사연 위치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국내 학계는 전라도 동쪽 섬진강 기슭의 순천, 광양, 여수 일대를 실제의 임나사연이자 가야의 서쪽 끝 가야사연으로 봅니다. 그런데 일본 쪽 연구자들은 임나사연을 여전히 구체적 근거도 없이 전라도 서쪽 영산강 일대에 있었다고 봅니다. 식민사학자 시야마스 야스카즈가 이런 설을 낸 이래 100년 이상 고집하고 있어요. 이 기사 내용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첫째 일본 학자하고 한국 학자가 막 싸운 것 같죠? 둘째 한국 학자가 시야마스 야스카즈 비판하는 것 같죠? 이거 둘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임나사연을 둘 다 임나를 한반도에 있다라고 전제하고 서로가 일본 학자하고 한국 학자하고 임나는 다 임나가야 여기가 다 식민지가 맞는데 그게 섬진강 일대냐 영산강 일대냐 이거 갖고 서로 같은 편끼리 포옹하면서 그래 너도 일본 학자가 너희도 드디어 섬진강까지는 우리 임나라고 보는구나 한 이야기를 마치 싸운 것처럼 독자들에게 사기친 겁니다. 임나일본부에서 그대로 끌어들인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기사를 쓸 때 최소한 대한민국 대한민국 기자로서 국민으로서 요만큼의 양심이 있으면은 북한에서는 임나가 일본 열도에 있었다는 분국설을 주장하는데 남한과 일본 학자들은 둘 다 임나가야가 한반도 남부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 중에서 이렇게 견해가 갈린다.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마치 같은 편끼리 조금 이렇게 한 걸 갖다 싸운 것처럼 했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한겨레 신문 기사에 좌장으로 토론을 지켜본 이영식 인제대 교수가 총평을 말했다. 임나 명칭을 갖고 한일 학자들이 왈가왈부하게 된 것만 해도 큰 진전입니다. 과거엔 일본 서기 자체를 거짓말 사사라고 해서 인용하는 것조차 꺼렸는데 이제 가야 지역 고고 발굴 조사가 진행되면서 일본 쪽 임나 자료들도 비판적으로 활용하고 공유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자리는 한일학계의 관심이 새롭게 모아지면 가야사도 알찬 내실을 갖출 수 있음을 나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닌가 합니다. 이거 보면 진짜 통곡해야 될지 웃어야 될지 하는 기사인데요. 이게 이제 일본 서기를 끌어들여서 해석한 게 아주 지금 잘 됐다 하는 거예요. 이영식이라는 사람은 와세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교수된 사람인데 이게 한겨레 신문이 이런 게 오늘 내일 일이 아니에요. 한겨레 20일에서 진짜 고대사 해가지고 임나일본부설 추종학자 일본에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임나일본부설을 일본에도 주장 안 하는 것처럼 해놓고 바로 앞에 가면은 시야마스 야스카즈 이런 혀를 낸 이래 100년 이상 고집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도 앞뒤 안 맞는 거짓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영식이라는 사람이 김석형이 분국사를 제기했을 때 일본 학계가 초토화됐었어요. 자기네가 봐도 그거는 임나가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학자 김석형의 분국설에 일본 구급파 학자들보다 더 분노하는 게 남한의 강다사 학자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의 한 명이 바로 한겨레 신문에서 대단히 띄운 이영식이라는 사람인데요. 이영식 보면은 분국론은 일본 서기의 임나일본부에 관련되는 임나를 한반도가 아닌 일본 열대로 비정한 것이 치명적 약점이 된다.
임나는 한반도의 가야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며 일본 열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건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 사람 말을 현 사실과 맞게 쓰려면 분국론은 임나를 한반도가 아닌 일본 열도로 비정한 것이 한국을 재점령하려는 일본 구구파들과 남한 추종자들에겐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 이렇게 하면 딱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일본서기란 책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서기는 몇 가지 편찬 원칙이 있어요. 원래 시작을 1000년부터 끌어올림 1000년 정도 끌어올려서 거짓말시키고, 두 번째는 삼국 백제를 제후국으로 격화시키고,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본국의 일과 일본 열도 내에 있었던 분국의 일을 뒤섞어서 쓴 그런 책인데요. 이 인제대 교수 이영식이라는 사람이 일본서기에 대해서 뭐라고 쓰냐면, 현대적 국가의식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일본서기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다. 일본 구구파들이 조선총독부의 시절에 했던 그걸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객관적인 사료 비판을 통해 관련 기술을 다시 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우선은 일본서기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보는 태도로 필요하다. 아니 여기 역사하는 사람이 객관적인 사료 비판을 통해 관련 기술을 다시 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우선은 일본서기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보는 태도도 필요하다. 사료 검증도 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그냥 일본서기 나오는 대로 보자. 일본서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응신 가을 9월에 고구려 백제 신라 임나 신라인이 갖추어서 조공을 바쳤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 해는 서기 396년은 고구려 광개토대왕 때예요. 그러니까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야마도에 조공을 바쳤다는 걸 그대로 보자는 거예요. 일본서기의 시각으로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전부 다 야마도의 신하국이 돼요. 그걸로 그냥 보자는 사람이 버젓이 이런 사람을 갖다 한겨레 신문에서 문화부 노영석 기자가 대단히 무슨 역사학자인 것처럼 일본하고 싸운 것처럼 이렇게 독자들을 호도한 겁니다. 아까 541년 544년 아라국 임나부흥회의 주도 서기 이렇게 써놨죠. 임나부흥회의는 뭐냐면 일본서기라는 책을 보면 이게 그 532년에 그 금강가야가 망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서기에 보면 그 해당 사항은 없어요. 그 3년 동안에 일본서기는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서기 보면 왕이 없어도 굴러가는 나라가 야마도 외예요.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왕이 3년 동안이나 없는데 나라가 굴러간다는 건 국가체제가 성립 안 됐다 하는 이야기죠. 다 나중에 만든 이야기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541년쯤에 뭐가 나오냐면 백제 성명왕, 백제 성왕이라는 겁니다. 백제 성명왕이 일본서기에 보면 일본의 천황께서 조서, 일본의 이 긴매이 훈명이 백제 성왕에게 조서, 황제가 신하에게 내린 조서를 내려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하신 것은 오로지 임나를 재건하라는 것이다. 어찌 각자 충성을 다하여 받들어 성상의 뜻이 펼쳐지도록 다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백제 성왕이 541년에 야마도의 왕이 황제로서 내리는 걸 갖고 감업해가지고 성상께서 내리신 거다라고 한 이걸 갖다가 야마도회가 임나부흥회의를 빨리 하라라고 했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544년쯤은 마찬가지로 백제 성명왕이 천황께서 빨리 임나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일본서기는 조금만 뭐 역사학자가 아니더라도 조금만 보면은 다 말 같지도 않다는 이야기를 알 수 있고, 그건 왜 알 수 있냐면 일본서기에 나와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를 우리가 아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로 놓고 보면 다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예요. 그래서 북한 학계의 분국설 같이 그거는 뭐냐면 일본서기에 나오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는 우리가 아는 그 나라들이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소국들 사이의 일이다라고 하면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국설이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야전시는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안 써놨어요. 그리고 일본 구구파들 이야기를 다 뒤집어 놨어요. 다 전부 다
전시회 설명문 연표를 전부 다 일본 구급파 얘기를 다 써놨어요. 그럼 이걸 누가 책임져야 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결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고대 가야 사용과 복원을 국정과제를 포함시키라고 지시했어요. 이 말이 일본 구급파 임날본부서를 끌어들여라 이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결론은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대한민국 국고를 가지고. 그럼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 임나전시 해설 및 연표 보면 핵심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요약하면 가야는 임날본부다. 백제는 야마도의 식민지다. 백제 군초고왕은 야마도 신공왕후의 신하다. 백제 성왕은 야마도의 왕 김매희의 신하다. 고구려 광개토대왕은 야마도의 조공을 바쳤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는 모두 야마토의 속국이다. 이게 가야전시회의 핵심 주제예요. 국립가야박물관을 기획한 사람들하고 저희하고 국민들 공개 토론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이게 아니라면 실제 이거고 속인 거라면 국민들을 속이고 대통령을 속이고 장관과 여야 국회의원들을 속인 국립중앙박물관 이게 무정부 상태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대한민국 국고를 가지고 일본 구급파 역사관으로 가야전시를 다 뒤덮어 놨는데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아까 남창 교수님은 정보합동조사단 같은 걸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합동 특별조사단을 만들자고 하셨는데 그 조사단에 이 사람들 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다 들어와서 토론하자는 겁니다. 무슨 근거로 저렇게 써놨는지 아마 절대 안 들어올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국민들을 다 바보로 보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있는 동안에 일본 구급파가 역사관을 다 점령했어요. 역 달 뺏기면 나라 다시 뺏기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시점이 아니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